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행동주의 한 이론인 고전적 조건 형성이 교육에 끼친 어떤 영향을 알아보고 그 영향을 바탕으로 우리 인문교육학 시험에는 어떠한 부분으로 출제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고전적 조건 형성이 끼친 가장 큰 핵심적인 영향력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인간이 일상생활에서 보일 수 있는 어떠한 정서적 반응 혹은 태도 이런 거는 바로 고전적 조건 형성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정서적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뭐 어떤 것에 대한 어떤 기쁨, 놀라움, 슬픔 혹은 뭐 좋아하는 감정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잖아요. 태도는 뭐냐면 어떤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일관적인 정서적 반응을 보이게 되면 나타나는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대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좋은 정서적 반응을 보이게 되면 그 대상에 대해서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인간의 어떤 정서 반응과 태도가 결국 인간의 성격 형성하는 어떤 그 성격을 형성하는 것 그리고 어떤 태도를 형성하는 것이 고전적 조건 형성에 따라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 여러분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점은 바로 중성 자극이라는 부분입니다. 중성 자극. 즉 아까 앞에서 제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학교라고 하는 공간, 그 다음에 사회 교과라고 하는 것, 이런 교과목 자체는 학생에게 중성 자극입니다. 중성 자극. 처음에는 이 학생에게 아무런 반응을 일으키지 못하는 그저 중성 자극일 뿐이었어요. 학교나 사회 교과는. 그런데 만약에 사회 교과 시간에 발표에서 만약에 실패를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발표를 수업을 했는데 뭔가 자기 마음대로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발표 실패라고 하는 것은 그 학생으로 하여금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는 어떤 무조건 자극이 될 수 있어요. 발표를 실패했다는 것은 그 학생으로 하여금 어떤 정서적 수치심, 그다음에 정서적 불안감 이런 걸 유발하는 무조건 자극인 거죠. 그런데 어, 그 사회교과 시간에 그게 일어난 거잖아요. 그 발표가. 그래서 그 발표만 실패한 거, 실패를 했는데 그게 사회교과목과 연관이 되기 시작되면서 사회교과목만 떠올려도 바로 이런 수치심 혹은 불안감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중성 자극이었던 사회 교과목이 어떻게 되냐면 조건 자극이 되어버린 거예요. 발표 실패 때문에. 그리고 이 사회 교과가 싫었던 이 발표가 싫어지 무서 발표 경험에서 어떤 부정적 경험을 하고 사회 교과가 싫어지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학교라는 단어만 떠올려도 이 학생은 수치심과 불안감과 부정적 감정이 유발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중성 자극이었던 학교마저도 어떻게 됐다? 조건 자극으로 바뀌었다. 그 조건 자극은 뭘 유발하는 자극이냐면 학생으로 하여금 수치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거고 이 학교라는 중성 자극이 뭐와 연결되냐면 바로 발표 실패라는 무조건적 반응을 일으키는 그 자극과 연관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어떤 학교의 중성 자극들이 어떻게 조건 자극이 되어 가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점 그러한 점이 아마 시험에서 물어볼 수 있는 가장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영희의 발표 실패를 여러분이 조건 자극과 중성 자극과 어떤 반응이라는 그런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아마 설명을 하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 고전적 조건 형성에서는 역조건화라든지 체계적 둔감화, 홍수법이라는 이러한 그 이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즉 학습을 아이들에게 뭐 상담을 할 때 혹은 어떤 학습을 할 때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지도를 해라는 거죠. 그럼 역조건화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면 이게 무엇인지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역조건화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실행하는지 한번 서술해 보라고 하면 이렇게 서술하시면 됩니다. 역조건화는 이미 가지고 있는 자극보다 더 큰 무조건 자극을 연합시킴으로써 이전의 반응을 변화시키도록 하는 게 바로 역조건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정의를 물어볼 수 있는 게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역조건화가 무엇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엇이고 이 역조건화를 실행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역조건화의 정의는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극보다 더 큰 자극을 줘서 반응을 변화시키는 거다. 예를 들면 학교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어쩌저 하다 보니까 이제 학교만 떠올려도 부정적인 감정이 유발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두 가지 감정을 다 느낄 수는 없어요. 학교라고 한 걸 떠올렸을 때 부정적 감정도 들고 긍정적 감정도 유발되고 이렇게 두 가지는 다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일어날 수 있지만 어느 하나가 더 크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정적 감정이 더 크게 일어나든지 아니면 학교를 떠올렸을 때 긍정적 반응 어떤 감정이 더 크든지 둘 중에 하나가 더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발표 실패라는 것 때문에 만약에 아이가 부정적 감정이 일어났다면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좋은 긍정적 자극의 경험을 줌으로써 그 발표의 실패를 잃어버릴 수 있는 이제 잊어먹을 수 있는 그것을 상쇄시킬 수 있는 좋은 경험을 제공하는 게 이 역조건한 겁니다. 즉 발표 실패로 인해서 느끼는 수치심 두려움 그보다 더 큰 좋은 자극을 주는 거죠. 예를 들면 더 큰 발표에서 성공하는 경험을 아이에게 하게 한다든지 실패를 했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발표에서 성공을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내가 학교에서 성취감이나 어떤 아이들로 인정받는 어떤 그런 더 큰 좋은 경험을 느끼게 함으로써 발표 실패가 일으키는 부정적 자극 그거보다 더 큰 좋은 자극을 줌으로써 그것을 상쇄시키고 아이들의 기억에서 지울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반응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바로 역조건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바람직하지 못한 반응과 이 역조건화는 바람직한 반응은 동시에 수행할 수 없으므로 결국 바람직한 반응이 기존의 방을 대체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더 큰 좋은 바람직한 자극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자극을 학생들에게 제공하자는 겁니다. 단 역조건 형성의 핵심은 바람직한 반응을 유발하는 자극이 바람직하지 않는 반응을 유발하는 자극보다 반드시 강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똑같으면 의미가 없고 혹은 더 작아도 의미가 없고 훨씬 더 큰 상태로 아이들에게 자극이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조건 반응과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반응을 선택을 하고 양립할 수 없는 반응을 유발하는 자극을 확인하고 새로운 반응을 유발하는 자극을 제시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반응을 유발하는 조건 자극을 점차 제시한다. 이렇게 우리가 역조건을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바람직하지 못한 반응을 유발하는 조건 자극을 점차 제거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타인데 그래서 고쳐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부정적 감정을 느꼈던 그런 자극들을 점차 없애나가고 그것과 반대되는 새로운 반응을 유발하는 자극을 지속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이전에 느꼈던 부정적 자극을 제거해 나가는 왜? 인간은 바람직하지 못한 반응과 바람직한 반응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가정하에서 이렇게 반응을 바꿔나가는 방법이 바로 역조건화다라고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체계적 눈감법과 홍수법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